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머리가 카메라로 보니까 더더욱 거대하군요. 혹시 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제 머리입니다. 제가 곱슬이 진짜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머리 말리기만 했어요. 그냥 정말 드라이기로 말리기만 한 상태인데도 이런 머리가 됩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올해 여름 휴가를 딱히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고, 둘 다 올해 휴가 갈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로 토마스가 포르투갈 포르투를 가게 되어서, 우리 커플은 포르투갈에 반달 살기 하러 갑니다. 2주 동안 지낸다는 말보다는 왠지 이렇게 반달 살기가 어쩐지 좀 더 있어 보여서 이렇게 반달 살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기회인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토마스네 회사가 네덜란드 지부랑 포르투갈 지부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지부는 토마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트렉에 있고, 포르투갈 지부는 리스본에 하나, 포르투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고, 물론 이거는 권고사항이라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풀 재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토마스는 사무실 가는 거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네덜란드 법에 따라서 네덜란드 회사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내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어요. 근데 예외 대상이 있는 게, 토마스 회사가 포르투에 지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가 포르투갈에 있는 지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는 어쨌든 EU 국가 내에 있는 그 같은 회사 지부이기 때문에 여기로 출근해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그래서 토마스가 좀 길게 그 포르투갈을 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토마스 동료 중에서도 그 포르투갈에 1년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커플은 그 9월, 10월까지 리스본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진짜 작년에 리스본에서 한 달 살기 할 동안, 한 달 동안 비라고는 정말 단 한 방울도 보지 않았고, 왜냐면 작년에 네덜란드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내내 보지 못했던 햇빛을 한 달 동안 아낌없이 보면서 광합성을 하고 왔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그 리스본에 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작년에 너무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르투를 토마스가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 포르투 지부에 있는 팀이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오너가, 이게 한국말로 하면 총괄 매니저? 약간 그런 사람이, 혹 우리 포르투 지사에서 이번에 팀업이 있는데 토마스한테 이걸 같이 가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출장은 아니라서 토마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비행기 값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토마스가 한 대략 10일간의 휴가를 내고, 우리 커플은 포르투에 반달 살기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계획형 인간이 아니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계획을 미친 듯이 짜고 모든 일정과 할 일을 정리하는 게 여행이에요. 다른 분야에선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하다 보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느긋한 타입인데, 여행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컨트롤 프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 리스본을 갈 때도 구글 지도에 핀을 한 200개 정도 찍어놨었어요. 한 달 살기 하러 갈 때. 근데 이번 포르투 여행도 벌써 한 핀 200개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포르투에 가서 할 계획을 어떤 게 있는지 큰 줄기만 한번 짚어보고, 갔다 와서 제가 과연 리스트 중에 몇 개나 달성했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반달 살기 하러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 성향이 어떠냐면, 한 도시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 도시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리스본 한 달 살기 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 근교 여행도 되게 많이 가시고 다른 도시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도시 내에서 되게 로컬처럼 지내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동의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 도시에서 내 단골집 찾고 도시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찾아서 거기 몇 번씩 더 가고 이런 걸 선호하는 성향이거든요. 혹시 뭐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짜는 여행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포르투 야경 명소를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포르투 하면서 열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포르투의 야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광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나? 되게 감성적인. 그래서 포르투갈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리스본보다 포르투가 더 좋았다 하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그 리스본이랑 포르투 중에 어느 도시가 더 어떤 점이 장점이었는지 제 경험에 입각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야경 명소는 그 리베이라 광장이라고 해서 이게 포르투의 도시 전경과 그 도우르강, 동루이스다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버스킹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에 레스토랑이나 바가 그 강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강을 보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레스토랑을 기대를 안 하는 게 원래 관광지에 있는 레스토랑이 생각보다 맛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포르투갈이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맛있는 편이어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맛집을 찾으려면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로컬들이 가는 데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모루정원. 이게 포르투 최고의 핫플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정말 많고 버스킹을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되게 시끌벅적하거든요. 이게 다들 야경, 특히나 이게 선셋 포인트예요. 그래서 되게 선셋을 보러 미리 사람들 보면은 그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포르투의 그 선셋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 근처에 모루공원 근처인데 세라두 필라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게 모루 정원보다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동루이스가 보이는 야경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군데를, 물론 저는 이거 반달타기 하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다 가볼 계획인데 갔다 와서 제가 솔직히 이건 계획이라서 갔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갔다 와서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좋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 가면 또 맛집 한국인의 어리 성겨 있는 맛집 찾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서 있다가 포르투갈 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것만큼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으니까. 근데 네덜란드는 맛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것도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포르투 맛집을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메뉴를 생각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프란세지냐 맛집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리스본에 갔을 때도 프란세지냐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몇 군데 가긴 갔었어요. 근데 이 프란세지냐라고 하는 게 원래는 원조는 포르투거든요. 그래서 포르투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돼지국밥 먹으러 가려면 이렇게 근본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란세지냐 그 맛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포르투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메뉴는 나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에그타르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리스본에서 가장 원조라고 하는 파스테이아 드 벨렘이라는 곳 빼고는, 이거는 리스본에만 있어서 포르투에는 없거든요. 저는 이걸 2번이나 가서 먹어봤고 나름 여기 맛이 어땠는지 아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3대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그 파브리카드 나따랑 카스트로, 만테이가야, 이게 세 군데가 다 저희 리스본에 세 군데 다 가봤었거든요. 저는 그때 작년에 먹었을 때는 파브리카드 나따가 제일 맛있었어요. 한 달 동안 5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점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점은 되게 맛있는데 어떤 지점은 딱히 맛이 없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도 전바점을 좀 타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저는 파브리카드 나따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먹어봤던 나따 맛집 순위 한번 정리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포르투갈 가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문어 요리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어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 사르딘이라는 생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정어리라고 하던데 한국에서는 거의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짜 작년에 리스본 가서 해산물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걸 먹으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네덜란드 놈들은 대체 왜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해산물을 맛없게 먹는 거지? 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모르지? 그래서 아니 반도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해물 정말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애들은 얘네도 분명히 바다를 인접해 있고 이 바다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 날 텐데도 해산물을 잘 요리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정말 맘모달 놈들이어가지고 작년에 리스본 갔을 때도 너무 맛있었어요. 해산물이 정말 맛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포르투갈 여행의 국물인 문어 요리랑 그 사르딘 구이 맛있는 집 찾아서 먹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맛집들은 갔다 와서 맛있었던 집이랑 입맛에 안 맞았던 집 다 솔직하게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인스타 스타일의 배경 너무 예쁜 카페 이런 거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고 막 미슐랭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정말 관심이 없는 편이고 그냥 저는 가성비 있게 내가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맛입니다. 맛이 중요해요.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글렀나 봐요. 그런 예쁜 식당 찾아가고 그런 컨텐츠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대신에 맛있는 집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실패하지 않을 맛집 이런 건 아니고 이 돈 주고 먹을만 하다 정도의 맛집은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관심 있는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핑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서양에서 하는 서핑 이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게 포르투 근교는 아니고 리스본 근교에 있는 나자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서핑의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정말 높게 올라올 때는 30m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물론 저랑 토마스는 단 한 번도 서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타려는 건 아니고 이게 실은 로테르담 시내에 이번에 인공 서핑장이 생겼어요. 몇 달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인공 서핑장의 물 색깔이 저건 아니다 싶어서 이번 포르투 가서는 진짜 찐 바다에서 좀 서핑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액티비티가 포트 와인 투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포르투에 그 포트 와인의 와이너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닐드까지 갈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와인 러버도 아니고 그런 그 비닐드 투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인당 한 20만 원, 22만 원. 그래서 그건 좀 비싸고 우리가 그 비싼 비닐드까지 가서 포트 와인을 먹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섬세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마 포르투 시내에 있는 우리가 그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그 노바드 가이아라고 하는 그 지역 쪽에 있는 가장 대중적인 테일러스, 그레햄, 칼럼, 샌드맨 이렇게 네 군데 중에 하나 골라서 갈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어디를 갔었는지 왜 거기를 갔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그 도우르강 유람선이거든요. 왜냐면 저나 토마스나 둘 다 배 타고 풍경 보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린 리뷰 괜찮은데 가볼 생각이에요. 가면 그쪽에 광장에서 호객행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다가 괜찮아 보이는 대로 가던지 아니면은 그 에어비앤비 쪽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리뷰가 많고 평점이 괜찮은 쪽으로 가던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탔었는지 그리고 그걸 왜 갔었는지도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리스트들은 아마도 안 갈 것 같은데 유명하니까 일단 적어는 뒀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포르투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렐루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J.K. 롤링이 그 해리포터를 쓸 때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이건 카더라라서 실제로 본인이 그랬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마케팅 셀링 포인트로 많이 삼아서 포르투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리포터 팬이라면 관심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입장료가 8유로인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책을 사면 그 가격을 빼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굳이 책을 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이걸 갈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마 렐루 서점은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알베스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모던 아트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 현대미술 전시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 있는 미술 연대가 인상파 시대까지거든요. 그 이후로 나오는 현대미술은 봐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론 거기 정원도 되게 예쁘고 그 박물관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갈지 말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 게 이게 뭐냐면 클레리고스 탑이라고 하는 클레리고스 교회 안에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가 올라가면 포르투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되게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경은 예쁘겠으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물론 유럽의 대부분의 그런 전망대는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계단 싫어 인간이어가지고 아마 안 가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죠. 있는 동안 갑자기 아름다운 포르투의 전망을 이렇게 좀 내려다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의 계획으로는 아마 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단 1도 계획형 인간이 아닌데 되게 설렁설렁 느긋느긋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행만 잡혔다 하면 이게 세상 둘도 없는 통제광이 되어버리는 나 괜찮은 걸까요? 아니 내가 친구들이랑 몇 번 여행을 가보고 느낀 건데 제 여행을 할 때는 정말 나는 통제광의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나랑 같이 여행 가면 나는 모든 계획을 다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짜고 하기로 한 계획을 모두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하는 동안 너를 쪼을 것이다. 만약 이게 괜찮다면 같이 여행을 가자꾸나. 이렇게. 아니 토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왜냐면 토마스는 알거든요. 내가 여행 가서 정말 슈퍼 하이프 액티브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는 에너지 이렇게 절약 모드로 살거든요. 이렇게 되게 웬만하면 누워있고 누워있을 수 있는데 서 있지 않는다. 누워있을 수 있는데 앉아있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여행만 가면은 이게 정말 완전 진짜 에너지의 120%를 쓰고 와서 이번에도 한 2주 여행 갔다 오면 2주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요양 모드로 이렇게 누워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배터리 절전 모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계획은 대충 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여행 한정 계획형 인간 언니가 그 포르투에 가서 리스트에 있는 계획을 얼마나 실행하고 왔는지 만약에 여기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았던 곳이 있었다고 하던지 하면은 그건 나중에 그 포르투 여행 정리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관심 보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omas, what is the most exciting thing going to Porto? Probably the food for me, and maybe also some sightseeing. Do you have any plan? Following you. Yeah.